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철강공단 기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동업 경북도의원이 오늘 도청에서 열린 도정 질문에서 경북도는 환동의 지역 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가 신라완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을 내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지자체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오늘 낮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자가 격리 중이던 1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외동의 기업체와 관련해 자가 격리 중이던 3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영덕군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영덕군은 이달부터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영덕군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전시관과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어촌민속전시관, 정크트릭아트 전시관의 입장료를 50% 할인 판매합니다. 또 영덕군민이 아니더라도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조사는 전문기관인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경북의 경우 사건은 많은데 조사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적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경주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사건. 종사자가 장애인을 거칠게 제압합니다. 이런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 조사에 나서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곳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입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장애인의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부터 조사 인력의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2차, 3차 피해가 생길까 봐 되게 조심스럽게 조사를 좀 면밀하게 했었고 그분을 이제 법원에 설 때도 옆에서 되게 조력을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거죠. 경상북도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설립된 것은 지난 2017년. 경북에서는 한 해 300여 건 안팎의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고작 4명에 불과합니다. 경북은 워낙 지역이 넓은 데다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 현장에 달려가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인 1조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으니까 혼자 이렇게 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특히 여성 조사원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성폭행 피해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먼 데가 뭐 영양, 영주, 그다음에 상주 이런 데는 거의다가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운전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조사하는 시간이 좀 짧게 되죠. 경상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4월 해당 시설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4월 달에 국비 신청을 증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지금 증액이 안 되는 상태인데 아마 복지부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장애인 인권을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코로나19로 수학 교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6주간 경북교육청이 온 중학교를 운영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학년별로 주 2회씩 개념학습반과 탐구학습반으로 편성해 저녁 9시부터 30분 동안 진행합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중등 수학교사 54명이 참여하는 학습 지원단을 구성해 유튜브 학습을 위한 사전 연수를 마쳤습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지역의 노선 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천연가스 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 큰 타격이 없지만 절반이 디젤 버스인 경북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전체 버스의 35%인 21대가 디젤 차량입니다. 이 회사는 요소수가 이틀치밖에 없었지만 오늘 아침 긴급히 1000리터를 구해 한숨 돌렸습니다. 새로 구한 요소수 1000리터는 12일치분이라 버스업체는 그 이후가 또 걱정입니다. 매일 전화하고 알아보고 이러는 게 거의 하루 일과에 한 반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일 이후에는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오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버스 회사는 여러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며 요소수를 구하고 있지만 전국적 품귀 현상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은 가능한가요? 거기는 저희가 지금 100%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발주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북의 다른 지역 버스 업체들도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경북 버스 운송조합이 지난 4일 도내 31개 버스 업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11월 말까지, 일부 업체는 11월 중순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에는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1,517대 가운데 절반이 경유 차량입니다. 특히 시외버스 629대 중 66%가 경유 차량이라 요소수 사태가 길어지면 도민의 발인 대중교통 상당 부분이 멈출 수 있습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요소수 구입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운행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업체들마다 난립니다. 도하고 국토부에 좀 이거 조치를 좀 해달라고 거리에서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구시의 경우 시내버스 대부분이 CNG, 압축 천연가스 차량이고 6%만 요소수를 써 운행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요소수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포항철강공단 기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조업 과정에서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해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현재 약 1개월 정도의 요소수 재고를 확보하고 있지만 요소수 품귀 현상이 길어질 경우에 일부 조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조업에 요소수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요소수 품귀로 화물차 운행이 중단되면 물류 수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동국제강과 세아제강 등 포항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제품 운송을 육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운송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북도의회가 44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도정 질문에서는 군의군 대구 편입을 비롯해 지역의 현안과 의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 된 군의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경북도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처음엔 의견 없음 입장을 정했던 도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의견 재청취를 요구한 데 따라 표결을 통해 다시 찬성 입장을 정했습니다.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김하수 의원은 군의군의 대구 편입과 대구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디자인해야 할 아젠다를 도의원들과 심도 있는 수기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업 의원도 지역 간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경상북도가 소통 부족으로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은 뒷전으로 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업무 추진으로 도민을 분열시키고 도민의 대기관인 도의회의 멍해를 씌웠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갈등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결해 놓고 이제 건설만 부분 남아 있는데 그 정도 갈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용대 의원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도정 질문을 시작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경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 달 21일 폐회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이동업 경북도 의원이 오늘 도청에서 열린 도정 질문에서 경북도는 환동의 지역 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포항의 환동의 지역 본부는 경북 발전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공약과 달리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본부에 머물러 있다며 환동의 지역 본부가 유라시아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환동의 지역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환동의 본부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포항시 대표단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연구 중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5일부터 보스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표단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자 연구 개발 센터인 보스턴 랩 센트럴을 방문해 화이자, 노바티스 등 대형 제약 회사를 탄생시킨 보스턴 바이오 산업 생태계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문단은 또 하버드 의과대학을 방문해 의대 프로그램 및 의사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의 바이오 의료 산업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신라 왕경 보건 사업 등 지자체 전략 사업과 지역의 균형 발전 사업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분류한 예산은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보건 정비 298억 원,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 사업 30억 원, 해월 최시영 선생 생가 보건 사업 48억 원 등입니다. 또 울주 범서 경주 간 국도 4차로 확장 및 외동 양남 간 국도 2차로 개량 사업 예산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금요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경주의 아침 기온은 3도, 포항은 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울릉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시속 7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5도 넘게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상 더 춥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에서 6도 분포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경주와 포항, 영덕이 13도, 울진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경보가, 앞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바다의 물결은 차츰 낮아지면서 풍랑특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먼바다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풍랑특보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계속해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철저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울진 해경은 오늘부터 엿새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해안가 갯바위와 방파제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해안 레저 스포츠 활동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에 오는 13일까지 초속 15m의 강풍이 불고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경주시가 내년 1월부터 6.25 전쟁과 월남 전쟁 사망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과 30만 원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경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한편 기존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는 신설 복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포항 국제 불빛 축제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일상 회복의 희망을 주제로 드론 불꽃쇼와 미니 희망 불꽃쇼 등이 펼쳐집니다. 개막식은 위드 코로나 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은 포항문화재단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오는 1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